자, 프린트 2회 17번 해볼게요. 2회 17번. 시끄럽다. 17번에 1번은 뭐래요? 에? 1번 뭐래? 9kg의 물을 넣고 A점에서 구멍을 열고 이동시켰더니 B점에 도착하는 순간 통 안에 5kg의 물이 남았다면 몇 초 감소한 마찰력은 얼마인가 그랬잖아. 맞아? 그럼 처음 마찰력이 얼마야? 처음 마찰력이 처음 마찰력 F만은 뮤, M 바뀌는 건 뭐가 바뀌어? 수직 항력이 바뀌는 거잖아. 맞아? 구멍을 열고 이동시켰으니까 마찰력에서 0.1이잖아요. 처음에는 얼마? 10kg가 다 들어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찰력이 얼마라고? 10N이라고. 나중 마찰력 F2는 뮤 N2 물이 얼마 남았대요? 5kg 물이 남았으니까 전체 질량 6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 6N이죠? 그럼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4N만큼 감소했죠? 근데 구하라는 게 몇 초 감소한 힘이 얼마냐? 구하라는 건 뭐야? 시간당 감소한 마찰력을 구하라는 거잖아. 40초 동안에 얼마만큼 4만큼 작아졌으니까 구하는 건 얼마? 0.1 뉴턴 세크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뉴턴 퍼 세크 1초에 0.4 뉴턴씩. 2번은 뭐 구하래요? 1과 같이 이동시킨 경우에 해준 1의 양. 2번 경우 1번처럼 했을 때 이동한 1의 양이 얼마인지 구하래. 이건 뭐 하면 될까? F 곱하기 S잖아. 맞아? 네. 그런데 얘는 등속 운동을 했으니까 마찰력과 동일한 힘으로 작용한 거잖아. 그치?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럼 이 힘 자체를 뭐 하면 돼? 평균 힘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맞아? 근데 얘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정한 비율로 줄고 있으니까 평균 힘을 처음 거하고 나중 거 더한다면 반 나눠 되겠죠? 그럼 2분의 10 플러스 6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얼마? 400m네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3200줄이 되겠죠. 그래서 W는 3200줄이 되겠고요. W2는 구멍을 닫고 5kg의 물을 넣어서 이동시킨대요. 그럼 W2는 그때 마찰력이 얼마인지 마찰력 구멍을 닫았으니까 마찰력 개수가 얼마가 돼요? 0.5가 되죠. 질량은 6이 되겠고 중량가도 10 곱하기 400 계산하면 얼마예요? 12,000인가요? 자, 그래서 W1대 W2는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3,200대 12,000이니까 몇 대 몇이냐? 4대 15. 그래서 2번 답은 4대 15가 되겠네요. 3번. 나 여기서 10 플러스 1이었어요. 응? 뭐라고? 아니에요. 3번 문제 1에서 중간 지점까지 끌고 가는 동안의 인류는 몇 와트인가 그랬어요. 인율과는 인율은 1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근데 1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그리고 뭐 FV라고 그게 되겠네. 그치? 저 F를 뭐 평균 힘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6N이었어. 그럼 중간이면 얼마가 될 거야? 8N이 됐겠지. 그치? 그럼 평균은 얼마일 거야? 평균은 평균 힘 들어가면 돼. 등속 운동의 평균이 얼마냐고? 2분의 10 플러스 8이 될 거야. 중간까지니까. 맞아? 속도 얼마였어? 속도 10에 일정한 속도로 갔으니까 10 그럼 얼마? 90와트. 그래서 3번은 답이 얼마? 90와트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18번 18번 자, A고 B고 있는데
전하량의 크기가 B가 A의 2배랍니다. 근데 용수로 늘어나 있대. 그럼 얘를 플러스 Q라고 하면 얘는 얼마 플러스 2Q가 되는 거죠. A가 받는 힘이 몇 개예요? 에? A가 받는 힘 몇 개야? 수평만 따지자, 수평만. 한 개요. 2개겠죠.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요. 이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거예요. 요 둘 사이즈가 같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죠. B가 받는 힘도 몇 개야? 2개지? 얘 이쪽으로 전기력 받는 거고요. 이쪽으로 탄성력 받는 거고요. A가 받는 전기력하고 B가 받는 전기력 크기 같아야 달라요? A가 받는 전기력하고 B가 받는 전기력 같아요. 같죠? 전화량이 달라도 둘이 전하는 곱으로 둘 다 똑같은 힘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1번 답은 당연히 몇 배예요? 1배. 2번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용솔이 A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무슨 관계야? 평형관계. 평형관계지. 이 아니에요. 아유 이 진짜 이씨. 그러면 평형관계는 뭐예요? 모든 힘을 다 더했더니 뭐가 됐다고? 평형이요. 0이 된 거잖아. 그럼 모든 힘을 다 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동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작용 반작용은 뭐야? 작용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 주어 목적어가 바뀐 거잖아. 그러면 동일 물체에 작용한 힘이 맞아? 틀려? 틀려. 동일 물체에 작용한 힘이 아니니까 더하는 거 자체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러분 작용 반작용하고 평형 구분하는 건 물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케이? 까먹지 마라. 자, 그래서 18번에 2번은 무슨 관계라고? 평형 관계라고. 자, 19번 해볼게요. 물 좀 먹어. 목 나가겠다, 야. 그치, 그렇게 해서. 내가 저번 주까지 그래서 그 심정 알지? 아직도 목이 좀 아, 요즘 감기 아주 지독스럽더만. 학교 안 가서 너무 좋아. 너 학교 안 가? 안 갔어? 좋겠다. 병원 간다는 핑계로 안 갈 수 있잖아. 오씨 말짱한데? 아, 약 먹었어. 그 아침에는 안 멀쩡했어요. 아침에 안 멀쩡했어? 네. 안 멀쩡하게 연기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 그 이상이 이렇게 십- 목이 많이 부은 건 처음이에요. 목이 많이 부었다고? 지금 너무 멀쩡해서 있는 것 같은데. 저 학교 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 19번. 자, 모양, 크기, 표면의 재질이 같은 질량이 2kg 공 A와 질량이 1kg 공 B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답니다. 공 A와 B를 공기가 없는 곳과 공기가 있는 곳에 자연놓였을 때 공 A 시간에 따른 공의 속도가 다음과 같았답니다. 자, A는 몇 킬로짜리고요? 2kg짜리고요. B는 몇 킬로짜리고? 1kg짜리래요. 그런데 뭐가 없을 때? 공기가 없을 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A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지서봐. 나와요. 똑같이요. 왜 똑같아야 돼? 질량 다른데. 공기정이 없어서요. 공기 정이 없으면 왜 똑같냐고 묻잖아. 중력과 속도가 똑같았어요. mg가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도 뭐가 된다고 상쇄되니까 가속도가 뭐 g로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a가 저렇게 나왔으면 b도 당연히 똑같이 그리시면 되죠. 네. 자, 두 번째. 공기가 있을 때는 어때요? 공기가 있을 때는 아, 이렇게 나왔죠. a가 네. 왜 저렇게 나오죠? 공기정화. 공기 저항력이 속도가 커짐에 따라서 더 커져. 공기 정력이 커지잖아. 그래서 그 공기 저항력하고 뭐하고 중력하고 같아지면 R점이 얼마가 돼? 0이 돼.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잖아. 그치? 그 공기 저항력하고
중력이 같아져서 속도가 일정해. 그때의 속도를 뭐라 불러요? 종단 속도라 부르는 거잖아. 맞아? 그럼 A가 이렇게 났다고. 그럼 B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거 그릴 때 여러분들 식으로 한번 해보자. 공기 있을 때. 자, 중력이 운동을 도와주는데 저항력이 운동을 방해할 거 아니야. 맞아? 저항력은 기본적으로 뭐? 속도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를 K라고 쓸게요. 속도에 비례하는 힘. 그래서 저항력을 보통 저렇게 쓴다고. 이게 공기 저항력이에요. 이게 뭐라고? R자 힘이라고. 맞아?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보면 G 빼기 M분의 KV가 되겠네. 맞아? 그러면 질량이 크면 초기 가속도는 클까 작을까? 질량이 크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라고. 맞아? 그럼 1kg짜리, 2kg짜리 질량이 큰 게 A잖아. 맞아? 그럼 B는 초기 기울기가 A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게 나와야 될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종단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여기 됐을 때 A가 0일 때 속도가 뭐야? 종단 속도잖아. 그럼 어떻게 VF는 뭐가 돼요? K분의 mg가 되겠죠. 맞아? 네. 그럼 K하고 G는 상수잖아. 그러면 종단 속도 누가 더 빨라? 질량이 큰 놈이 빠른 거지? 네. 그럼 초기 기울기도 누가? 질량이 큰 게 커야 되고 최종적인 속도도 누가 커야 돼? 질량이 큰 게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B는 처음에 기울기가 작고 이렇게 좀 더 낮은 속도에서 어떻게 됐다고?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B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해돼? 와.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식 다 써놨는데 뭘 다시 해? M이 커지면 네. 가속도가 크냐고 작냐고. M이 크면 요 항값이 작으니까 가속도는 크겠죠? 네. 질량이 큰 게 초기 가속도가 커야 돼. 기울기가 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단 속도, 곧 가속도가 0이 됐을 때 중력하고 저항력이 같을 때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VF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질량이 큰 게 종단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최종 종단 속도는 질량이 큰 A가 더 커야 될 거야. 그래서 초기 기울기도 A가 커야 되고 최종 속도도 A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이번 주에 종로 보죠? 네. 안 봐? 가요. 아유. 일요일날. 종단 속도 관계되어 있는 문제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학교별 시험이에요? 어? 학교별 시험이에요? 서울하고 통합형일 거야? 아 이번이 마지막 통합형이고. 마지막 통합형일 거야 이번이. 종로를 봐요. 네. 왜? 종로 보면 큰일 나? 넣었는데. 한번 안 봐도 되는 거. 자, 2번. 공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자유낙하식이 공에 작용하는 힘을 아래 화살표로 모두 표시하랍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을 때 자유낙하시킨 공. 자, 일단 자, 공기가 없을 때 힘 표시하래. 힘. 공기가 없을 때. 자, 공기 있을 때. 그럼 뭐라 표시하면 돼요? 공기 없을 때. 아? 힘이 뭐만 있냐고. 이씨. 중력이요. 중력만 있잖아. 그럼 중력이라고 표시하면 되겠고, 공기가 있을 때 어떻게? 중력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반대쪽으로 뭐? 저항력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려. 보통 일반적인 이와 같은 이런 공 질량 1kg, 2kg짜리인데 부력을 뭐하러 신경 써? 큰 의미가 없잖아. 스키야. 네. 부력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부력을 써도 감점 당하진 않죠. 당연히 공기로부터 부력은 받긴 받으니까. 근데 워낙 작아서 무시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 R자 힘의 크기를 비교하래. 자, 종단 속도에 도달할 때
그럼 R자임 얼마야? 가속도 얼마야? 에? 0이잖아. 그럼 A의 R자임도 0인 거고 B의 R자임도 얼마라고? 0인 거야. 둘 다 0이라고. 크게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죠. 힘이 0이니까. 맞아.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해결했고요. 3번은 뭐 구하래요? 뭐에 도달했을 때? 중당 속도에 도달했을 때. 중당 속도에 도달했을 때 뭘 구하라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 B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맞아? 근데 v 대신에 vf 집어넣자. 우리 아까 vf 구했잖아. 여기 가속도가 0일 때 속도가 종단 속도니까. 맞아? 그럼 저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곱하기 k분의 mg 전체 제곱이니까 뭐 2k 제곱분의 m 세제곱 g 제곱이 되겠죠? A하고 B가 다른 건 뭐? 질량만 다르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 세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질량 B가 2대 1이었으니까 몇 대 몇이 나올 거예요? 얘 운동 에너지 B는 8대 1이 나오겠죠. 맞아. 그래서 19번의 3번 답은 8대 1이 되겠습니다. 예설 맞자. 얘는 기절을 했네. 이분은 아주 목 나가게 생겼고. 에휴. 쇠소리 나네. 쇠소리. 목 뭐 아프겠다 그치? 기침할 때마다 저거 목 아픈데 저거. 너 목구멍에서 좀 있으면 피 냄새 나. 피만 나요. 나? 네. 진짜. 약 좀 사서 먹어라. 응? 너무 힘들어 그거. 목구멍에서 피만 나는 게 얼마나 끔찍한데. 그래요. 나와봐 이 자식아. 외형은 저 시골 놈이. 근데 막 죽을 것 20번. 20번은 다 풀으셨어요? 네. 답 뭐 나왔어요? 진서요 어? 말해줘. 같아. 뭐야? 아래는 뭐야 이씨. 종이를 뚫고 들어간다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자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I라고 나왔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줘줬어? A점에서 자기장이 0이네. 여기서 한 칸, 여기서 두 칸인데 여기서 자기장이 0이래요. 그러면 요 Y축 방향에 만드는 자기장이 A 위치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X축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나와야 되니까 X축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나와야 돼? 플러스 X 방향이 나와야겠죠. 요쪽 방향이야 전류는. 그런데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 전류가 I면 이놈의 전류는 몇 I야? 2I가 되겠지. 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B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할 테니까. 맞아. 그런데 어디서의 자기장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C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C는 두 칸이잖아. C점에서. 그러면 누가 만드는 거? X축에 EN 놈이 만드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Y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C점에서의 자기장 BC는 X가 만드는 자기장 BX 플러스 Y가 만드는 자기장 BY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 상수 K. 거리가 얼마예요? 1이네요. 2D분의 2I 플러스 K 2D분의 뭐라고? I. 그럼 어떤 방향에 크기값이 얼마예요? 2D분의 3KI가 되겠죠. 방향은 어떤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1번의 답은 저렇게 나오겠네요. 2번은 도선 X에 흐르는 전류를 2분의 1로 한대. 그럼 얘를 지금 얼마로 바꾼다는 얘기야? 이 I를 I로 바꾼다는 얘기잖아. 맞아? 얘를 I로 바꾸고 EI Y를 어떻게 바꾼대? 2배로 조절하고
전류 방향 반대했으니까 여기를 EI로 만들었다 그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럼 반대 방향으로 EI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어디야? 1사분면하고 얼마? 뭐야 3사분면이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뭐 전류는 Y가 더 세니까 2배 Y에서 2배 더 먼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디가 된다고? 여기 있는 B점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2번 답은 얼마 어디? B점. 그래서 2회 프린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